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기름값 볼 때마다 열받죠. 저도 주유소 가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기름값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또 하나,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총알같이 기름값을 올리던 정유사들이 떨어질 때는 눈치 봅니다. 이거 좀 내려도 될까? 왜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소재가 터져서 비정상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어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좋은 말 할 때 기름값 내리라 하고 좀 코믹하게 워딩을 달아놨느냐 하면은, 이게 전 세계 정유사들이 똑같아요. 내릴 때는 천천히, 올릴 때는 총알같이 하면서 돈을 왕창 벌어가니까 유럽 정부에서는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횡재를 맞았다 이거죠. 이 국제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떼돈을 버는 횡재를 해버리는 정유사들, 좋은 말 할 때 이 말은 뭐냐? 횡재세 도입하기 전에 빨리 알아서 기름값 파닥파닥 내려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107.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했을 때는 무려 14달러나 떨어졌고, 퍼센트로 따지면 11.6%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11.6% 내리던가요? 오히려 올리죠. 이럴 때 정유사들은 자기가 계약한 기름값은 안 떨어졌다, 그래서 못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요, 진짜라면 정유사의 수익 구조를 딱 보면 압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유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유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횡재세라는 것을 도입하겠죠. 서부 텍사스유 경우 어제 대비해서 무려 7달러가 빠졌습니다. 7.26달러. 하루 만에 7달러 26센트가 빠져버리는 것은 퍼센트로는 6.29%가 빠져버렸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빠질까? 갑자기 푸틴이 회개를 하고 전쟁을 멈추나?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지금 현재 113달러 12센트, 즉 최고점 123.58달러에서 무려 10.46달러, 10달러 46센트가 빠졌고,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5%나 빠졌는데 기름값 내려가던가요? 그런데 이 브렌트유는 왜 내려가는 속도가 미국보다 좀 느리냐 하면, 여기는 유럽 석유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석유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푸틴이 밸브를 잠근다 열었다 해서 하니까 막 점프를 할 지경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바이유 역시도 112달러. 두바이유는 특징이 최고점이 그래 높지 않았어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오페크 같은 데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산을 더 많이 할 것처럼 지금 세계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유는 안정적으로 좀 더 빠질 겁니다. 두바이유 역시 최고점이 낮았기 때문에 빠지는 비율은 낮지만은, 고점 대비했을 때 4달러 78센트가 빠졌습니다. 즉 마이너스 4.1%가 빠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서부 텍사스유 WTI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6%, 브렌트유가 마이너스 8.5%, 두바이유가 마이너스 4.1%. 뭔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 차트 보실 줄 아시죠? 이런 차트 나올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죠. 차트 딱 보면 반등 조금 했다가 그 다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반등 월요일날 반등 조금 하겠죠. 조금 했다가 내려갈 텐데, 뭐든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 차트를 볼 때는 하강 곡선이 시작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차트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고수일 겁니다. 이 차트 보는 게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려갔느냐? 정말 내려간 이유를 따져야 되겠죠.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해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잡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에 경기 침체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이미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라 해가지고 지금 이미 분석가들은 많이 분석을 해놨죠. 내년도에는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온다, 침체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기름 소비가 작아지는 겁니다. 어디서 기름 소비가 작아지느냐?
첫째, 미국에서 줄어들고 유럽에서 줄어듭니다. 기름 소비가.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꺾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라 그러죠. 연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 할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IMF를 거친 후에 실력이 급상승해가지고 잘 대처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자이언트 스텝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세계 경제 중심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빅 스텝은 가야 되거든요. 특히 연준이 지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론 0.75% 또는 0.5%의 큰 폭의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걸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말고는. 정말로 방법 없어요. 어쨌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파격적인 조치는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수요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 수요가 위축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잖아요. 소비가 사정없이 늘어나 버리면 인플레이션은 잡기 힘듭니다. 수요를 결국 좀 줄이는 것은 금리 인상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또한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가져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은 미국, 영국, 스위스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침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 휘발유의 선물 가격도 6% 이상 하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합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면은 뭐가 감이 딱 잡히죠. 번쩍. 그러면은 여기서 푸틴은 기름값 올라가면서 신이 나가지고 세계를 향해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푸틴 역시도 브레이크가 살짝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름 수요가 떨어지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팬데믹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데믹 상태 때 기름값 올라가던가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정유사들은 이런 대박의 찬스를 놓칠 수 있습니까? 긁어라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정유사들이 똑같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정부들은 횡재세라는 걸 도입하자. 이게 정상적인 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벼락을 맞았다, 횡재를 맞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존말할 때 기름값 내려라 하는 이유가 진짜로 존말할 때 기름값 안 내리면은 횡재세를 두들겨 패버릴 수도 있겠다. 안 되면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도 횡재세 도입하자. 쟤들 떼돈을 벌고 있는데 기름값에 반영은 안 해주고 소비자의 돈, 즉 우리 국민의 돈을, 즉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탈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을 말리는 방법은 횡재세밖에 없다. 초과 이윤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논의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작돼 가지고 미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볼 때도 정유사가 지금 하라는 유전 개발은 안 하고 졸지에 기름값만 올리고 있으니까 바이든이 그랬죠. 정유사들이 요즘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엑슨모빌 등 석유 기업들에게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인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엑슨은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즉 유정을 파야 되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 하면서 전쟁 여파로 원유값,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 차이인 정제 마진이 커지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건 국내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491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SK이노베이션 그러기 있어요. 존말할 때 빨리 기름값 내리세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S오일과 GS칼텍스도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우와, 결국 우리 주머니를 탈탈 들어가가지고 정유사 배만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휘발유 경유값이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는 가운데 정유사만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과세해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자 차라리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기름값을 깎아주는 게 더 좋은 거죠. 물론 당장 이런 횡재세의 도입은 어렵고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준다든지 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 국민의 주민을 계속 탈탈탈탈 들어갈 때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으로 횡재세하고 지금부터 노래 부르면 정유사들이 쪼그라들겠죠. 약간이라도 조금 움츠리겠죠. 지금 정부는 유류세 인하고 관세 인하고 이런 거 검토 중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상시기인 만큼 재정 부담을 통한 방법만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의미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정유사들 기름값 안 낮춰주면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드디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 수준까지 올립니다. 지금은 30% 인하했죠. 7% 더 세금을 깎아가지고 기름값을 낮춰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를 낮추면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57원 정도가 깎이는 효과가 납니다. 약 57원, 이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평균이 2,100원을 돌파했는데 여기 57원 깎아봤자 그래도 2,000원 이상이죠. 자, 이럴 거 없습니다. 정유사한테 계속 횡재세 하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수출액 중에 많은 부분이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거 아시죠? 20%가 넘잖아요.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기름값으로 고유가에 사라지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올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에 쓴 금액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LNG 발전소 늘리면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자마자 LNG 발전소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도체 등등등이 수출로 인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봤자 기름값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 지금 즉시 반성문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가 장기화가 되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의 영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에너지 수입 상승 금액은 622억 달러, 하나로 총 80조가 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수출 실컷해가 벌어들여봐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 지금 또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이다 라고 본다면 기름값 올릴 때 그 스피드처럼 그 총알 같은 속도를 자랑하던 그 스피드를 발휘해서 기름값이 내려갈 때도 총알같이 좀 스피드를 발휘해서 박진감 있게 기름값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사 좋은 말 할 때 안 그러면 횡재세 국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유럽 각국과 미국까지도 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러시아의 푸틴에 버금가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자기네들 배만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